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이번 시간은 17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또는입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입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데 7일이라는 말 없어도 틀린 거 아닙니다. 7일이라는 게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 서식에 있거든요. 만약 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X지만 그냥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물론 또 극단적인 예외를 생각하면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출제자가 의도하는 만큼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보수 50%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도 없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중개보수 50% 못 받습니다. 비용만 지급하는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최대 인정해 주는 비용이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주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이지 스스로 발견하면 위약금이나 그 다음에 중개보수 50% 지급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뿐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5개월로 약정할 수 있고 2개월로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인데 일주일에 2회 하면 X죠? 우리 코미디언 이주일 전 의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서 X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만약에 정보망에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란 과거에 팩스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팩스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로 보내도 될 것입니다. 자, 172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 공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망부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요거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또한 3년에 3천만 원 맞네요. 거짓 부정한 망부로 등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리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하면은 3년에 3천만 원 맞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개공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되는데 요건 1년에 1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양도되어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는데 1년에 1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업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거 이거 3년에 3천만 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 암기 프린트 28번에 포상금 지급대상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21번에 보면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1번하고 28번 두 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3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네, 한 건당 50만 원.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포상금 지급 신청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포상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X고요. 자, 4번은 포상금 지급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고요. 30일이 아니라 1월입니다. 1월 이내.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하게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됐으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자, 다음은 174번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아닌 것 했는데 답 1번이네.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의적 취소, 1번은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 나머지 사망, 해산, 절대적 취소죠. 상호 사용 또는 성명 사용이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4번 이중소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1,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 13, 14, 15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절대적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75번입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청문.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있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죠.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이 필요한 절차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납.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하죠. 자격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에 있는데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취소라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지정서 반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지만 반납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